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48년간 노인병 전문의로 일해온 강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 식후 황금 시간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노인의학계에서 주목받는 식후 활동 증후군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닌 심혈관계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식사 후 30분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시간대라는 사실 아시나요? 지난 가을 83세 윤병철 씨가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식후 저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평생 식사 후 정원 가꾸기를 했던 그의 습관이 건강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식사 후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위해 혈액의 3분의 1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식후 혈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도 심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식후 잘못된 활동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최대 7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한 식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격렬한 활동입니다. 주목할 것은 격렬함의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70대에게는 설거지나 빨래 개기도 충분히 격렬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이정숙 씨 72는 평생 부지런한 가정주부로 식사 후 바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후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이 부상으로 독립적 생활 능력이 7년에서 10년 단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식사 후 신체 활동은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을 근육으로 분산시켜 이중혈류 분산 상태를 만듭니다. 이는 뇌와 심장의 혈류를 더욱 감소시켜 현기증, 실신, 심지어 일시적 인지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후 수평 자세입니다. 밥 먹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 많은 분들의 일상적인 휴식 방법이죠? 그러나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식후 눕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런 식도 문제가 장기적으로 폐 질환과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의 한상필 C75는 15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식후 자세 교정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증상이 70% 감소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우리 위는 제2자 형태로 직립 자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누운 자세는 위-식도 관략근에 압력을 가중시켜 위산 역류를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략근은 약해지므로 식후 자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 식후 즉시 약물 복용입니다. 밥 먹고 약 먹으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약물학적으로 식사 직후는 약물 흡수율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노인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이내 복용된 약물은 30분 후 복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최대 4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과 심장약은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평택의 조민국 C78는 식사 직후 혈압약을 복용하던 중 심한 저혈압으로 쓰러져 고관절을 골절했습니다. 주치의는 약 복용 시간을 식후 30분으로 조정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신 노인의학에서 권장하는 식후 최적 활동 프로토콜을 소개합니다. 첫째, 식후 직립 휴식입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식후 바른 자세로
휴식을 취한 그룹이 다른 활동을 한 그룹보다 소화 효율이 35% 높았습니다. 둘째, 온수 섭취입니다. 식사 후 20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에 가까운 물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분당의 이영자 씨의 59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10년간 고생했지만 식후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시작한 후 약 없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셋째, 식후 30분 경과 후 가벼운 보행입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최고의 소화 활동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실천한 노인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이 25% 적었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약물 의존도가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박정호 씨 잃는 당뇨 진단 후 식후 30분 후 1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반년 만에 약물 용량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는 걷는 10분이 약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 주의해야 할 3가지 행동과 권장되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5년,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기능적 독립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식후 관리는 바로 이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 3번의 식사는 3번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식후 30분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은 약국이나 병원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식후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알아봅시다. 앞서 말한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바른 자세로 앉아서 휴식하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15분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자세는 위와 식도가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게 해 소화를 돕습니다. 성남의 박지영 할머니는 이 습관으로 10년 넘게 앓던 소화 불량을 개선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있는 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니 더부룩함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됐죠. 이때 간단한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셋을 세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을 세며 내쉬는 방식으로 5번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소화기관의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둘째, 식후 20분쯤 지났을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을 의미합니다. 찬물은 위장 근육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합니다. 수원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밥 먹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소화제를 거의 찾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외출할 때도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식후 30분이 지난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볍게라는 점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거닐듯이 걷는 것이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봉구에 사는 정기철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식후 30분 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인 후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반년을 꾸준히 하니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비가 와도 실내에서라도 걷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단 시간을 지키세요. 식사 직후가 아닌 반드시 30분이 지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하지 않게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넷째,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들은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사가 특별히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약을 복용하세요. 부천의 이명자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밥 먹자마자 먹었어요. 약 먹는 시간을 바꾸고 나서는 어지러움이 훨씬 줄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식후에 소화를 돕는 간단한 배 마사지입니다. 두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을 도와줍니다. 대구의 이정숙 할머니는 식사 후 이 마사지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덜해요. 손자에게도 가르쳐 줬더니 효과가 있대요.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끼 식사에만 이런 습관을 적용해 보고 점차 확장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의 김장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녁 식사 후에만 이런 습관을 들였어요. 한 달 지나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더라고요. 이제는 세 끼 모두 식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식후 대사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심장은 위장관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약간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또한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휴식과 소화 모드인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갑자기 활동을 하면 활동 모드인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두 시스템이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소화 장애와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식후 누워있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위는 제2자 형태로 되어 있어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이동시키는데 누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위산은 위 아래쪽에 모여 있다가 누우면 위 전체로 퍼져 식도 쪽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울산의 박철호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10년 전부터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감이 생겼는데 의사가 식후 자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식사 후 1시간은 눕지 않아요.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후 습관은 고혈압, 당뇨, 위식도 역류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식후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습관들이 약물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는 문제의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오미경 할머니는 위산 억제제를 5년 넘게 먹었어요. 그런데 식후 관리 습관을 들인 후로는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싼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만 돈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강 습관은 한 번에 모두 바꾸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테니 그때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추가해 보세요. 의정부에 사시는 74 장영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다 3일 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시작하니 3개월 만에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20년 동안 달고 살던 위장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식후 30분 건강 습관을 지키기로 약속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감시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 김정숙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더니 서로 밥 먹고 누우면 안 돼요라고 챙겨주니까 실천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서 온 가족이 실천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는 이미 이런 지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나 식후 100보 걸으면 99세까지 산다는 말은 모두 이런 건강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생활에서는 이런 전통적 지혜를 잊고 살기 쉽습니다. 오래된 지혜에 현대의학의 이해를 더하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건강한 80대, 9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식후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고 식후의 활동도 패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건강 정보보다는 단순하지만 오래된 생활의 지혜를 실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후 30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5년, 1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건강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82살 최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 산에 올라가고 헬스장에 다녔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런 거창한 운동보다 식후 관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식사 후 행동만 신경 써도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3번씩 식사를 하신다면 그것은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건강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식후 습관이 특히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위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관리가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양평에 사시는 78 노진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따랐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식후 시간만큼은 건강을 위해 투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더욱 소중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왜 진작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건강 정보는 비싸고 복잡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건강 비결은 이렇게 단순하고 일상적인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30분이 지난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을 기다렸다가 드시고 간단한 배 마사지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통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의학적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